18장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냐면 우리가 16장 반응 속도를 배웠고 17장에서 평형 배웠죠. 18장에서 이제 산 염기 배웠고 센 산과 센 염기에 대해서 배웠고 K 값 구하고 KA 값, KB 값, pH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우리가 요거까지 했었죠. 그래서 KW는 KA 곱하기 KB고 그리고 마이너스 로고 취할 수 있죠. 마이너스 로고 KW는 마이너스 KA 곱하기 KB로 마이너스 로고 KB로 할 수도 있겠죠. 양쪽에 다 로고 취하고 그래서 예제가 나올 거예요. 예제. 아세트산 소듐이 있고 NaAC로 할게요. 자, 아세트산 소듐이 있다고 할게요. 직물 염색에 사용된대요. 그리고 0.2몰을 pH는 얼마냐고 물어봤고 대신에 뭘 줬냐면 KA 값 줬어요. 여기도 못한데 아래첩자 해야겠죠. 마이너스 5승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반응식 쓰고 KA 주어졌으니까 KB 구할 수 있고 그렇죠? KB 구할 수 있죠. 거기까지만 하는 건가요? pH 용액 주어졌으니까 pH 얼마니까 pH 구해야겠죠. 그걸 갖고 자 우리 예상하는 것 같이 아세트산 소듐이 들어갔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CH3COO 마이너스 더하기 Na 플러스인데 그쵸? Na 플러스인데 Na 플러스는 뭐라 그랬어요? 알칼리 금속이니까 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볼 것 같고 CH3COO 마이너스만 다시 뭘 한다? 물이랑 반응한다. 그래서 0.2 여기 두 개가 더해갖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아세트산 소듐은 산성 용액이다, 염기성 용액이다. 염기성 용액이다. 그리고 0.2몰 넣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0.2몰 생기겠고 물은 물이랑 들어가서 HO3와 OH-가 있는데 우리 저거 무시하기로 했죠. 단순화 과정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물에서 생기는 거 생략. 그리고 물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다시 갈 때 1대1 반응이니까 마이너스 x만큼 빠지고 xx 생기고 평형에 도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형에 도달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했어요? KB 보니까 원래 K 값 쓰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누누 얘기죠.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렇죠? 그리고 A 값 넘겨갖고 KB로 썼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봤더니 여기는 아까 뭐 줬어요? KA 값 줬죠? 그러니까 얘는 KW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KA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가운데 거 무시하고 KW는 KA 곱하기 KB니까 KB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날 수 있고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했던 얘기예요. 지금 뭐 단순화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KB만 구합시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KB가 이만큼이니 똑같이 한번 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화 과정으로 한번 봅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단순화 과정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나가는 0.25-x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되게 작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h를 잡아먹는 게 작다는 얘기죠. x 무시합시다 라고 한 게 이거죠. 그래서 대충 0.25로 합시다 라고 했고 이거 2차 방정식 풀기 싫으니까 루트 씌워갖고 풀면은 OH 름도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무시한 거 한 번 더 했죠. 무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했죠. 0.25분의 x요. 0.25분의 x OH 구한 거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pH 구하라 했죠. pH는 항상 여기는 책은 이렇게 구하네요. 우선
KW는 하이드로늄 이온 곱하기 OH인데 하이드로늄 구하고 로우 값이었고 마이너스 로우 구했고 pH 구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되세요? 그냥 PO 여기 OH 값 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고 POH에다가 POH 구하고 다시 14 마이너스 이거 POH 해도 된다 그랬죠? pH.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대로 쓰세요. 비금속 수소 화합물에서 산의 경향성인데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산의 세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센산 그러면 뭐예요? 센산 HCl 그 다음에 HBr, HI 그 다음에 센 염기는 뭐예요? NaOH, KOH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여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산과 염기가 있는데 산과 염기를 보게 되면은 우선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할게 돼요. 그러면 보통 뭐가 증가해요? 같은 족에서 아니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가 증가하죠. 전기음 성도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땡기겠죠. 야, 너 수소 전자 내놓고 너 좀 가. 이렇게 되겠죠. 나만 가질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로 보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센 산이에요. H2S랑 HCl이랑 보면 HCl이 더 커요. 근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려가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커요. 이건 왜 그러냐면 등치로 비교하셔야 돼요. Cl, Br, I 중에서 I는 요드는 부자야 부자. 그래서 양성자도 많고 전자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도 있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그러니까 HCl이랑 HBr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고 네 거 내놔. 그 등치 크기 차이요. 이만한 거에 요만큼 붙어 있는 거랑 요만한 거에 요만큼 붙어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센 놈이에요? 큰 놈이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합 길이가 감소하고 산도가 증가한다는 게 족이 아래로 갈수록 크기의 차이 때문에 더 센 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비금속 화합물에서 비금속 수소 화합물,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면 금속이 없는 수소가 붙어있는 산이잖아요. 그 산의 세기를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강산, 강염기를 배웠죠. 근데 강산에 배웠을 때는 할로겐화 수소화합물이랑 산소산 배웠죠. 그래서 산소의 개수 빼기 수소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비교하느냐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왼쪽이 아니죠. 오른쪽이죠.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증가, 내려가면 증가인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왜 그래요? 전기음 속도 때문에 내려가면은 또 증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더 강할까요? 얘가 더 강할까요? 전기음 성도보다는 크기에 대한 차이가 더 심해요. 크기에 대한 게.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비교할까요? 이렇게 비교할까요? 이렇게? HCl이랑 H2S랑 이렇게 비교할까요? 그러면은 밑으로 가는 게 더 센 산이에요.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효과가 더 산도에 크게 작용을 해요. 여기 안 나왔지만 산소산의 사기의 교항성 이거는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그 산소 자체가
산소의 개수 마이너스 H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렇게 나오는데 밑에 거 오른쪽 거 볼게요. 산소로 보게 되면은 산소산이랑 HCl이랑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센 산이냐 이거예요. 산소산이랑 HCl이랑. 그러면은 산소산이 훨씬 세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HCl O4예요. 지금 HCl O4인데 CL 자체가 전기 운송도가 세요. O로 땡겨요. O로 땡겨요. 근데 O 자체도 어떻게 해요? 전기 운송도가 세죠. 수소에 비해서 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땡기는 놈이 HCl 같은 경우 ClO5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ClO5니까 어떻게 돼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의 개수가 증가하면 산소도 증가한다는 얘기 자체가 아까는 그냥 수식처럼 외우세요 라고 했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CL이 붙어있고 O가 있으면은 땡기는 힘이 더 많고 또 이거 말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명구조 그릴 수 있죠. 공명구조 그릴 수 있었고 뒤에 나오나요? 나오네요. 공명구조 뒤에 나올 텐데 여기 나오네요. 이거 먼저 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 먼저 봐야겠네. 왜냐면 공명구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산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 보게 되면은 위험물 취급할 때에 제1류 위험물이 염소산, 염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염소산을 계속 얘기해요. 기본이 되는 게 염소산이라서 HClO 3개짜리예요. 3개. 자, 근데 HClO3고 산소가 부족하다 하나. 그러면 HClO2고 아염소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 더 빠졌어요. 그러면 하이포염소산이라고도 하고 학을말로는 차아염소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염소산에서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 과염소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위험물 시간에 이거 뒤에도 일반화학 시간이면 알겠지만 염류면 뭐예요? 염류면은 염소산류, 염류 그러면은 H 떼고 금속이나 양이온이 들어가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NaClO3, KClO3, 리튬 ClO3, NH4 ClO3. 자, 그런데 산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 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산소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O에서 O의 개수, 산소의 개수에서 수소의 개수 빼기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4 빼기 1, 3, 3 빼기 1, 2, 그 다음에 2 빼기 1, 1, 여기는 1 빼기 1이니까 0. 그러면은 강산은 어떻게 돼요? 강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약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식으로 외운 거고 우리가 지금 화학에서 배우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로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 공명구조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보면 얘는 하나고 얘는 공명구조 2개 갖고 있죠. 염소산 이온은 어떻게 돼요? 공명구조 3개가 갖고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공명구조 하나, 둘, 셋, 넷. 즉 공명구조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수소 하나 띄고 나서 나는 이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 저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염소산염 이온이 훨씬 낫죠. 자, 수산화된 금속의 이온의 산도인데 이건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수산화된 이온의 산도를 보게 되면은 원래 금속 자체는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환원물질이에요, 산화물질이에요. 대부분의 물질이 환원물질이에요.
그죠? 전자를 내보내는 애들이에요. 내보내는 애들이에요. 그죠? 전자를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양성자가 되고, 그리고 얘가 되면은 원래는 양성자를 내놓으면, 전자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소랑 반응해서, 물에 있는 수소랑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금속이 물에 들어갔어요. 전자를 내놔. 그러면 그 전자는 누가 받아요? 수소가 받아요? OH가 받아요? 수소가 받겠죠. 그래서 수소가 발생이 되고 OH만 남아서 염기성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금속에서 수화된 금속의 이온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거예요. 금속을 집어넣는데, 금속의 이온들을 집어넣는데 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애들이 금속의 전자 밀도, 즉 금속의 양이온이 많고 전자도 많아. 근데 부피가 작아. 이런 것들을,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크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루미늄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물 속에. 그러면 알루미늄이 어떻게 돼요? 양성자도 많고 전자 밀도 작으니까 주위에 전자를 잡아당기겠죠. 근데 주위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물이 있네. 물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막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당겨요. 뚱뚱뚱뚱뚱 당겨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사각쌍풀이죠. 아니 사각판이 아니고 몇 개냐 이게. 옥타이드래죠. 팔각형. 위에 이제 4개죠. 우리 일반학 1학기 때 배울 때 얘기했었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알루미늄이 있고 수소가 4개가, 아니 물이 4개가 6개가 붙었는데, 붙어있는 상태에서 알루미늄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루미늄 자체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기가 작고 전자 밀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욕심쟁이 돼서 전자를 막 당겨갖고 수소, 아니 H2O에 있는 O에 있는 전자를 막 당겨요. 강하게. 그러는데 물 입장에서 보면은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2개, 공유 결합 2개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게 안전한데 지금 알루미늄이 전자를 막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불안한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물에, 그러니까 알루미늄 자체가 알루미늄과 좀 떨어져 있는 물에 수소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이드로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OH 전자를 땡기고 막 땡겼으니까 OH 결합은 더 극성이 되고, 그렇죠? 극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못 버티겠다. 수소 너 가고 나는 얘가 막 땡기고 있으니까 전자 줘버릴게. 그러니까 여기서 OH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양성자가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 밀도가 높아갖고 주위에 있는 물에 수소래. 산소로 잡아당기고 너무 많이 잡아당겨갖고 결합된 물 입장에서 산소가 불안하다. 제가 전자 많이 땡기고 있네. 야, 수소가 갖고 있는 네 전자 낮추고 너 수소로 나가. 라고 했더니 수소가 외로워서 옆에 있는 물이랑 만나고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든다. 즉 얘들 같은 경우는 산성의 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반응식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중성용액을 만드는 영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염을 만드는데 우리가 뒤에 이제
중성 용액을 만드는 염이랑 뒤에 보면 또 산성 용액을 만드는 염, 염기성 용액을 만드는 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염이 뭐라 그러냐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H2를 만들고 나머지 찌끄러기 찌끄러기라니까 좀 그러네요. 나머지 물질들이 만나갖고 양성자랑 전자랑 만나고 결합된 게 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염을 물에다 녹였다고 해볼게요. 물. 반응이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NaNO3를 물에다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물에서 반응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Na는 NaOH, HNO3는 어떻게 돼요? HNO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물에 들어가서 쪼개져서 나왔어. NaOH와 HNO3가 됐어요. 그러면 NaOH는 뭐예요? 강염기, HNO3는 강산.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 그래서 얘는 중성염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강산과 약염기로 되어 있는 염은 뭐가 돼요? 강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 막 줄줄줄줄줄 써놨는데 센 산의 음이온과 센 염기의 양이온으로 구성된 염은 중성을 나타낸다 라고 해야 되고 Na 플러스와 NO3 둘 다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NA는 NaOH와 양이온이고 NO3는 센 산의 HNO3 음이온이다 이렇게 말로 막 설명해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HNO3가 물에 들어갔다. 물이랑 반응했다. 그러면은 NaOH는 센 염기, HNO3는 센 산과 센 염기가 만나면 중성. 다음 볼게요. NaH4Cl. 자, 똑같이 할게요. 물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 나와요? HNO4OH Cl-. 네. 됐는데. 아니죠. 얘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HNO3, HC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요거 Na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Cl 마이너스. 이거 좀 말이 이상하네요. 아까 그 방법을 하니까 얘는 좀 NaNH4 OH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시 제 방법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방법을 할게요. 좀 구차해지죠? 아닐 때도 있네. 근데 암모니아는 무조건 아니 맞네요. 암모니아는 어떻게 돼요? NH4OH는 센 산이에요. 센 염기예요. 약염기죠. 약염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HCl은 센 산이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물에 들어갔어. NH4OH, 얘는 HCl. NH4OH는 뭐예요? 약염기예요. 그다음에 HCl은 강산이고, 그러니까 강산과 약염기가 만났으면 강산이 이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산성용액. 맞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H3COO와 NaOH인데 H3COO랑 물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COO-니까 H3COOH. 얘는 약산. NA가 물이랑 만나면 NaOH. NaOH는 강염기. 얘는 약산. 그래서 얘는 약한 거 강한 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염기성 낸다고 그런 거죠. 반응식은 이렇게 쓴 거죠.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다음 수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예측하라. 그리고 각각의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써라. 그 다음에 과염소산 포타슘, 벤조산 소듐, 질산 크로듐인데
1번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KOH, HNO4.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산, 강염기. 그래서 이용액은 중성이겠죠? 물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KOH, HCl4. 예, 해볼게요. 뭐 요거 다 버리고 COO 마이너스 Na 플러스인데 물에 들어가면 COO, OH, NaH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약산, 얘는 강염기죠. 그렇죠? 이거 잘 안 보이냐? 그래서 염기성 COO-Na 플러스니까 COOH, NaOH가 되는 거죠. 말을 자꾸 오늘따라 실수하네요. 왔다 갔다도 하고. 크롬 한번 볼게요. 크롬인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금속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알루미늄에 물들이 붙은 다음에 물이 있으면 이제 물에 있는 전자를 땡긴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금속이 작고 전자밀도가 높은 거라고 얘기했죠. 크롬도 그렇게 돼 있죠. 크롬이 지금 NO3 자체는 뭐예요? 마이너스 1가예요? 마이너스 2가예요? 마이너스 1가죠. 그러면 크롬은 몇 가예요? 플러스 3가. 플러스 3가예요. 참, 크롬의 3가랑 크롬의 6가랑 어느 게 더 독성이 높아요? 크롬 6가가 훨씬 더 독성이 높아요. 불안하니까. 또 어쨌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크롬 3 플러스 얘는 HNO3 마이너스. 그러면은 물이랑 들어가면 CrOH3 얘는 HNO3네요. 자, 그런데 크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생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성을 나타나겠죠. 왜냐면 HNO3도 있고 우리가 물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6개 이렇게 돼요. 크롬이 이렇게 있고 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얘가 시된 거죠. 크롬 있고 물 되고 전자 내나 땡겨가고 아 나 힘들다 그러면서 H 땡겨갖고 이쪽으로 가갖고 내놓는 거. 별로 볼 일은 없겠지만 가끔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 여기까지 했죠? 약한 산의 양이온과 약한 염기의 음이온으로 구성된 염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용액의 pH는 이온의 상대적인 상도 염기로 볼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4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4가지. 염 중에 그 출처가 녹였을 때 강산과 강염기에서부터 나오는 물질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처가, 그러니까 너의 출처가, 아니, 염의 출처가 강산과 강염기에서 나와서 만든 염은 중성이라고 했어요. 강산과 약염기에서 만들어진 염은 산성이라고 했어요. 약산과 강염기가 만나면은 염기성이라고 했죠. 근데 약산과 약염기면 어떠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약산과 약염기가 만나면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NH4HCn이에요. 그럼 얘가 물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NH4 플러스 CN 마이너스고 물이랑 들어가면 NH4OH HCn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염기, 약산인데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암모니아가 물에 넣어서 NH3 넣고 H 뭐 이렇게 놔두고 얘가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지금 제가 말로써 쭉 설명을 안 하는데, 아니 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하라고 했죠. 저는 그게 편한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들어가서 물에 얘가 쪼개져 갖고 이렇게 된 다음에 물에서 반응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랬던 건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거랑 얘가 이렇게 된 거랑 어느 게 강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 자체는 어떻게 돼요? 얘가 전자를 줘갖고 H3O 플러스를 만들죠. 그럼 얘는 KA예요, KB예요? 얘는 KA예요. 이 CN은 뭐예요? CN 마이너스인데 CN 빠지면 마이너스네. 전자가 있었죠. 아까 A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H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염기, 브론스테드 로울리 산염기를 보게 되면은 전 H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K, B. 그러면 KA랑 KB랑 비교해야겠죠. 그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하고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해놓은 거 있어요. 구해놓은 거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 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응물분해 생성물 하고 넘겨갖고 어떻게 돼요? 요 농도분해 요거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반응물분해 생성물 녹여갖고 요거 분해 요거 해야겠죠. 농도로 계산해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구했어. 그 NH3 얘 KB는 얼마냐? 요거래요. KW 값 주어주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KA랑 KB랑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커요? KB가 크죠. 그래서 얘는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 중에서도 강산과 강염기에서 나오는 염 배웠고, 강산과 약염기에서 나오는 염, 약산과 강염기에서 나오는 염, 그다음에 약산과 약염기. 자꾸만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거 다 외울 수 있냐? 못 외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충 큰 틀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염이 나오고 나서 염이 물에 들어갔을 때 약산과 약염기에서 나오는 염이다.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KA와 KB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제가 바로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포름산 아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니면 중성인지 예측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금속에 나오면 또 한번 봐야죠. 우리가 알루미늄, 크롬, 그 다음에 아연, 징크, 전자밀도가 큰 양이온인 반면에 얘는 약산의 음이온이죠. 둘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A와 KB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써야죠. 그래서 우선 물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6개. 근데 꼭 6개만 붙어요, 교수님? 4개는 붙지 않나요? 뭐 3개도 붙지 않나요? 6개, 8개 붙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금속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 그냥 6개라고 할게요. 6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이 수식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갔죠. 요거 얘기 안 했죠. 요거 안 했는데 6개인지 8개인지 어떻게 하냐. 6개라고 할게요. 대부분 왜냐하면은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4개, 4개, 8개 뭐 이런 거 평명 우리가 일반화학 원 시간에 무기화학 배울 때 삼각평면이냐 사각뿔이냐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순화하게 해서 6개 6개짜리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물이랑 만나면 OH를 넣고 산성 나온다고 설명했었고, 반대로 HCOO-가 물이랑 만나면 HCOOH가 되고 OH를 내놓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는 KA고 얘가 왼쪽이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KB죠. 왼쪽이랑 오른쪽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오늘따라 이렇게 실수가 나. 자, 그래서 KB, KA의 요거 그다음에 KW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부록에서부터 찾았대요. 그래서 비교하면은 요거랑 요건데 농도가 어느 게 더 높냐? 얘가 높죠? 그래서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책에 보면 KA랑 KB를 사람들이 많이 구해놨어요 벌써. 그런데 사실은 뒤에 나왔나? KA랑 KB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속도상수에서부터 나왔죠. K 값 자체가 아까 아까래요. 연다 찍다 보니까 K 값 아까 얘기했죠. 그 물이 상온에서 25도씨일 때 pH는 얼마나 그랬어요? 7이라고 그랬죠. 근데 물이 끓는 점 100도까지 갔다. 그럼 pH는 어떻게 돼요? pH는 낮아져요. 왜냐면은 K값 자체가 어떻게 돼요? K값 자체가 속도상수잖아요. 근데 25도씨와 100도씨에서는 속도상수가 어떻게 돼요? K는 A에 2에 마이너스 RT분의 2A라고 그랬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EA 값을 가지는 분자들도 많아질 거고, 그쵸? T도 올라가니까 해리가 많이 된다고요. 좀 pH는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C값에서 부록 C에서부터 KA 값 구했는데 얘 온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K 값 자체가 만약에 80도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화학 수준이잖아요. 25도씨랑 100도 사이에서는 대충 비슷하다. 실제로는 떨어지는데 K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라고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0도씨랑 뭐 한 1000도씨 아니다 100도씨랑 한 500도다. 그럼 차이 있죠. 왜 우리가 얘기했냐면 K값 얘기할 때 열도 반응물로서 생성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이냐 르샤틀의 법칙 할 때 얘가 열이 생성물로서 입장을 한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냐 세정성 반응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K값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루이스 산염기예요. 이번 장에서 거의 뭐 다 나갔는데, 루이스 염기와 루이스 산과 루이스 산. 아까 앞에서 자꾸 이번 토픽에서 나오는 게 3개가 있죠. 지금 아레니우스 산염기, 브론스테드 로울리의 산염기,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염기인데, 루이스의 산염기는 전자를 주냐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면 염기, 받으면 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 이제 베이스, 우리가 B라고 쓰는 게 다 베이스예요. A로 쓰는 게 보통 엑시드고, 근데 베이스에서 전자를 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냐 하는 거죠. H를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 아레니우스 산염기, 그 다음에 브론스테드를 어울리는
H를 내놓으면 산, 받으면 염기. 루이스는 어떻게 돼요? 전자를 내놓으면 염기, 받으면 산. 잠깐만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산염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B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염기가 있는데 우선 암모니아는 무조건 염기래매요. 외울 때 무슨 염기? 약한 염기. 그렇죠? 약한 염기인데 비공유 연자쌍이 있고 붕소가 있는데 붕소는 옥텟론을 만족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죠? 최외각 전자 몇 개? 3개. 그래서 전자를 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금속도 마찬가지죠. 지금 4개짜리 나왔죠. 아까 메탈 M이면 메탈을 얘기를 하거든요. 메탈 2가짜리인데 물이랑 만나면 이렇게 된대요. 얘는 어떻게요? 사각 평면이죠. 아까 근데 우리 KSP K 값 구할 때 KA 값 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6개짜리도 생각하랬죠. 여러분들 수준에서 무기화 가지 않는 이상 이런 거 막 할 일이 없어요. 일반화학에서는.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루이스의 산과 루이스의 염기를 얘기를 할 텐데 루이스가 우리가 1번은 A번은 너무 쉽죠. 아레니우스 산염기로 할 수 있죠. 당황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당연히 산, 얘는 당연히 염기.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좀 바꿔갖고 해볼게요. 브론스테딜로올리로 해볼게요. 내놓으면 산, 받으면 염기. 루이스의 산염기로 할게요. 전자를 내놓으면 염기, 받으면 산. B도 마찬가지죠. 전자를 누가 줬어요? 누가 준 거예요? CL이 준 거죠.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줬어요? 여기 있는 수소 물들이 준 거죠. 이거는 할 줄 아셔야죠. 이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걸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8장이 조금 일찍 끝나요. 2시간 끝나고 아마 19장이 조금 길 텐데 18장에서 뭘 배웠었냐 하면은 우리가 그 KA 값,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KA 값이랑 KB 값이 중요해요. KA 값이랑 KB 값이 중요한데 KA 값이랑 KB 값으로 뭘 할 수 있어요? pH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KA 값 주고 KB 값 주고 pH 얼마게 이런 거 물어보거나 KA 값 주고 KB는 얼마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pH에 대한 개념 뭐랬어요? KW는 KA 곱하기 KP 라고 얘기했었고 마이너스 로고 취할 수 있다 그랬고 또 뭐 있었나요? 그게 거의 다죠. 그 다음에 산에 대한 게 3개였죠. 아레니우스 산,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브론스테르로올리의 산염기,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 아셔야 되고 KA, KP 그 다음에 산에서 우리가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이라고 하지 않고 H 플러스를 내놔서 물속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KA가 크면 어떻게 돼요? pH는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pKa가 있었죠. pKa가 있었고 pKa를 주었고 그러니까 pKa 연습 문제를 안 했네요.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래나 그러겠네요. 이번 시간 마치고 아마 이번 챕터가 끝났으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해갖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하는 게 좀 부족했고 19장이 뒤에 붙어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